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오늘은 두릅 뿌리를 이용한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 근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릅은 3월 말 정도는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목을 키울까 많이들 고민들 하실 텐데요. 제일 무난하면서 수요가 많은 게 바로 이 두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키우시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작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코코피트를 이용해서 한겨울에 뿌리를 가지고 이제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반향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지에 뿌리를 이용해서 직접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뿌리를 이렇게 한번 살짝 드러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 두릅은 뿌리가 깊게 이렇게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이 나무에 어떤 해가 있거나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새로 이제 다른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자, 그래서 뿌리가 깊질 않습니다. 상당히 얕게 묻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릅을 보통들 이제 요걸 이제 키우시는 걸 보면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나무를 산에 있는 거를 옮겨다 심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옮겨다 심게 되면 그만큼 그 노동력과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옮겨다 심게 되면 하나를 옮겨 심으면 그냥 하나예요. 하지만 이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심게 되면 나무는 나무대로 그대로 살아 있고 이 한 나무에서 물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나무 하나에서 최소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그런 개체수를 따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작년에 코코피트 근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단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걸 이제 노지에 심게 되시면은 요게 이제 보통 한 3주 정도부터 이렇게 이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게 되면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2개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옮겨 심는 방법, 하나를 캐다가 이제 산에서 캐다가 옮겨 심는 방법. 근데 이제 그거는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질 않습니다. 50%가 채 되질 않아요. 옮겨 심었을 때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힘드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두릅의 윗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그냥 꺾꽂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성공률이 더 낮습니다. 한 10개 하면은 한두 개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해요. 그만큼 꺾꽂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뿌리를 잘라서 심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이 나무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굵은 뿌리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뿌리들 있죠. 이제 나머지 뿌리를 이제 잘라서 심으시면 되는데, 보통 길이는 한 15cm 내외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심으시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 살아납니다. 자, 요 정도. 보통 이제 이 생존 확률은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굵고 실한 것일수록에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살아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한 뼘이 약간 안 되게 한 15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코코피트 삽목법은 이제 지퍼백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길이로 이제 넣었었는데, 요걸 이제 노지에 심으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뉘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흙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을 관수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데라면 한 5cm 내외 정도로 얕게 묻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관수가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산속 깊이 있는 밭이나 이런 데 이제 식재를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깊게 넣으셔야 돼요. 최소한 10cm 이상 깊게 넣으신 후 이제
이렇게 이제 흙을 덮어 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주에서 이제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거의 90% 이상 다 이제 새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 두릅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처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두릅이다 해서 이제 무조건 싸다 해서 그걸 갖다 이제 심으실 게 아니라 품종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이 두릅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가시가 있어요. 이제 가시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이걸 이제 장갑을 끼시더라도 이 두릅을 이렇게 채취하실 때 이렇게 가시에 찔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밑에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릅을 출하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 때문에 불편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두릅과 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가 없는 품종들이 지금 개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심으실 때 값이 좀 나가더라도 요 가시가 없는 그런 품종을 이용을 해보시면 관리하시는데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또 밀식 재배를 하셔도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작업 공간이 좁더라도 가시가 없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히 용이한 그런 선택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두릅을 보시면 이제 실하다고 해서 아주 굵고 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맛있는 두릅이 어떤 걸까요?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릅들 이렇게 보시면 붉은 빛이 유독 강한 그런 두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품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것들은 쓴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쓴맛이 강한 것은 그만큼 이제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실하면서 붉은 빛이 돌지 않는 파란색의 연한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고 파란 빛이 도는 연하고 굵고 실한 그런 품종들을 선택을 하셔야 특히 이제 초기에 이제 아무거나 사다가 다 심어 놓으시고 이걸 또 새로 옮기시려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가시가 없거나 맛있는 두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시기도 중요하겠죠. 이제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같은 산 같은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이 이제 개체들에 따라서 빨리 올라오는 두릅이 있고 늦게 올라오는 두릅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요거는 출하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남들이 많이 출하를 하는 시기에 같이 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 경쟁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더 빨리 싹을 틔우는 그런 그 성질의 두릅나무를 심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두릅을 여름까지도 계속 생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초밀식 재배를 해가지고 연하게 올라오는 그 굵은 순 말고 아주 가늘게 올라오는 것들도 전부 다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출하하지 않는 시기에 여름철에도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밀식 재배 하실 수 있는 이왕이면 가시가 없는 품종으로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처음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산야초 유튜버 청산별곡이고요. 우리나라에 나는 산야초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한국의 산나물 시리즈 한 200개 좀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들나물, 한국의 산약초 해서 동영상이 약 한 12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릅의 뿌리 근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